누가 봐도 불법 조작, 날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에 끼어들기, 개입하기 싫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진해서 옷을 벗고 도망간 거죠. 나라가 바로 서려면 공직자들의 양심적인 발언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당시에 저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배신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으로 갚는 이런 인간들이 한두 명이었냐고요. 당시에 두렵고 그렇겠지만 그만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 잘 살았다면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입니다. 오늘 5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 어제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3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1, 2탄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시듯이 앞부분을 안 보시면 중간과 결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 재미를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1, 2탄을 보셨으면 하고요. 오늘 탄핵의 진실 3탄의 제목은 조작 날조의 신호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안종범과 최소원이 전경련 회장들과 공모해가지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 2개의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서 재벌들로부터 866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박 대통령의 뇌물을 받은 대가로 원샷법을 통과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발장이 무려 A4 용지 18장이나 되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노총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요. 미르나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내용은 꼴랑 2장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TV조선과 한겨레 신문 등에 보도된 허위 기사들을 나열하는 수준이었고 민주노총의 주장과 언론의 허위 기사는 이처럼 맥을 같이 했었습니다. 자, 이른바 촛불 집회라는 광장의 광란이 시작된 날은 2016년 10월 29일이고 이는 고발장이 제출되고 정확히 한 달 후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5개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집회 시작 한 달 전부터 2일 전,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고발장 제출과 촛불 집회 개최는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고발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긴 한데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거해서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발장이 제출되자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을 했고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서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조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실 터이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는 고소권자는 범죄를 인한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 234조는 고발에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투기자본 감시센터, 이 단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노총의 핵심 좌익 단체로서 박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했던 단체이자 문재인 세력에게 지방의 평검사로 있었던 윤석열을 최동욱과 함께 박 대통령의 수사팀에 집어넣으라고 지령을 내린 그런 단체입니다. 또 저들의 의도대로 문재인 세력은 지방의 평검사였던 윤석열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수사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고발장을 제출한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던 2007년 무렵 론스타의 주가 조작을 고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고, 그런데 본색을 드러내죠. 이 단체의 당시 대표인 장화식이라는 사람이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지하는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장화식은 징역 2년, 추징금 8억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자, 이 고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서 작성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모금 현황이라는 문건이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됐고요. 이 자료에는 두 재단에 돈을 낸 기업의 이름과 출연금의 액수, 기부 날짜들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니까 출연금 액수와 기부 날짜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무슨 냄새요? 조작의 냄새죠. 조작, 날조 수사.
발냄새겠어요 그럼? 아유 죄송합니다. 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은 삼성을 비롯한 16개 그룹과 그 계열사며 총 액수가 774억 원이라는 점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었고요. 이 때문에 검찰은 고발장에 기재된 뇌물 액수 866억 원이 가공된 숫자다. 그러니까 확대되어서 재생산됐다라는 그런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걸 검찰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검찰은 고발장 제출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사실이 아닌데도 아주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고발인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고발 사건을 검찰이 임의로 수사했다면 이는 검찰 수사와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피고인 최소원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17년 2월 26일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이 사건의 검찰 수사 및 공소권 행사상의 중대한 문제점이라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고용태 등과 공모한 일부 언론인과 검찰 관계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연계되어 기획되고 추진되었다라는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현출되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 고발인 진술 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검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대통령과 그 주변을 압박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이 고발장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검찰은 안종범과 정호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압박은 줄기차게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보다 못한 이 법무부 장관 김현웅은 2016년 11월 23일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뭘 뜻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불법 조작, 날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에 끼어들기, 개입하기 싫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진해서 옷을 벗고 도망간 거죠. 나라가 바로 서려면 공직자들의 양심적인 발언들이 나와야 됩니다. 소신 발언도 나와야 되고요. 자, 당시에 저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배신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으로 갚는 이런 인간들이 한두 명이었냐고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입이 아파요. 당연히 당시에 두렵고 그렇겠지만 그만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 잘 살았다면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검사, 경찰, 판사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또 자식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창피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오늘이라도 샤워하면서 거울을 딱 5분간만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당신을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공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